여러분, 대한민국에 파업을 해서 공장이 잠시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것 말입니다. 이게 일본보다가 무려 말입니다. 209배나 많다고. 209배. 2배가 아닙니다. 9배도 아닙니다. 100배도 아닙니다. 200배도 아니에요. 209배나 많다고 해요. 209배. 아이고 참 엄청나죠. 이게 파업을 쉽게 말하면 밥 먹듯이 한다는 거예요. 밥 먹듯이. 일본에 비해서 말입니다. 물론 프랑스에 비해서야 많이 차이가 안 난다고 하지만 실제 파업으로 인한 노동 손실 일수를 보면 일본은요 0.2입니다. 0.2. 0.21. 독일은 4.31. 미국은 6.71이에요. 영국은 19.51이고요. 프랑스가 40일입니다. 한국은 거의 세계 최고입니다. 41.81이에요. 그래서 0.21인 일본과 비교를 해보면 209배입니다. 209배. 야, 참 난리도 아니죠. 지금요. 예. 노동자는요. 노동자는요. 이러면 좀 그런가요? 노조라고 해야 되겠죠. 노동조합은요. 더 이상 이제 약자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피해자도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노동조합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조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는요. 노동조합 자체가 쉽게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기득권 세력이 돼버렸어요. 기득권 세력이. 그러니 파업을 해도 마음 놓고 파업하는 거죠. 일본에 209배가 될 정도면 말입니다. 독일로 따져도요. 9.7배예요. 9.7배. 미국의 6.2배. 영국의 2.1배예요. 이게 우리하고 제조업이 강한 나라들 아니에요? 제조업이 강한 나라들. 제조업이 강한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죠. 난리 나요. 실제로 말입니다. 10년간 평균 노조 가입률. 야, 대한민국은 낮아요. 프랑스가 8.9%입니다. 대한민국은 10.4%예요. 굉장히 낮죠. 미국은 11.3%예요. 10년간이에요. 예. 일본은 17.7%고요. 독일도 17.9%입니다. 영국은 무려 25.4%입니다. 대한민국은 사실 10년간 노조 평균 가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 끝에서 두 번째니까. 그런데 10년간 추이를 보면 그렇지만 2018년 한 해를 놓고 보면요. 와, 이거는 가히 충격적이에요. 2018년 한 해를 놓고 보면 우리 1.1%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1.1%포인트. 이거는요.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일본이 마이너스 1%예요. 미국은 마이너스 1.9%고요. 독일은 마이너스 2.5%, 영국은 마이너스 4%예요. 프랑스가 늘었습니다. 0.3% 늘었어요. 대한민국은 1.1%포인트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늘은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이 실제 노조 가입을 굉장히 많이 높였다. 그런 이야기예요. 안 그래도 노조의 힘이 센데 정부까지도 친노동 정책을 쓰니 지금 노조의 기세는 하늘에 와닿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조가 우리 노사관계가 세계적으로 봐서 꼴등이에요. 꼴등. 그러니까 맨날 부딪히고 싸우고 파업하고 문 닫고 이게 능사의 능사. 2019년에 세계경제포럼의 노사협력 수준을 보면요. 141개국 중에 130위예요. 132. 꼴등입니다. 꼴등. 일본은 5위, 미국은 21위, 영국도 24위, 독일도 30위, 프랑스도 92위인데 우리는
130이에요. 132. 노동시장의 유연성이요? 아이고, 이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마찬가지예요. 97입니다. 97위. 예, 97위. 미국이 3위고요. 일본이 11위, 영국이 14위, 독일이 18위, 프랑스가 35위예요. 우리는 저 밑이에요. 저 밑에. 결국은 노사관계가 이게 대립적 관계로 완전히 정착이 되어버렸어요. 예. 쉽게 말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장을 보면, 고용주를 보면 저 죽일 놈 이렇게 되는 거고, 고용주 입장에서 노조를 보면 저 죽일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는요, 노사관계가 대등하지가 못합니다. 노사관계가. 만약에 파업을 할 때는요, 대체근로 불가능해요. 그러면 기업은 고스란히 손해를 다 껴안아야 돼요. 게다가 사업장에서조차 노조가 파업을 할 수가 있어요. 사업장에서. 아니, 사업장에서 파업하면 그거야말로 진짜 웃기는 거죠. 완전히 생산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완전히 허용을 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허용을 하지만 어쨌든 사업장에서도 파업을 할 수 있고 대체근로도 못하게 한다. 반면에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고용주는 규제합니다. 형사처벌까지.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저는요,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대체근로가 가능해야 되고요. 또 사업장에서 파업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반면에 노조 입장에서 보면 대체근로가 안 되니까 고용주는 어쩔 수 없이 노조 입장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대체근로뿐입니까? 어디? 사업장에서 파업을 하니까 당장 생산해야 될 생산 라인에서 파업을 하고 있으니 기업 입장에서는 최악이죠. 뭐. 최악. 그러니까 셧다운이 우리에게는 치명상. 지금도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계속될 건데요. 또 파업, 또 셧다운. 그래서 생산량이 줄어들고 생산성이 줄고, 이것은 앞으로 있을 최악의 상황들이 계속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소한 노동계와 고용주와 이 사이를 대등한 관계는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지 상생을 할 수 있다. 저는 상생이라는 이야기가 참 좋아요. 저는 근로자나 고용주가, 사업주가 언제든지 저는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의 욕심을 조금씩만 비우고 대화와 타협만 하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적대적인 관계로 보고 왼수로 보면 이게 문제죠. 정부의 정책도 그래요. 한쪽으로 치우친 정책. 아니,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은 안 된다. 어느 게 기울어진 운동장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노동정책을 쓰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은 거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기울어졌다는 거에서 반대로 기울어졌어요. 지금 그 정도로 노사관계는 대한민국의 성장에 지금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상생하고 타협할 그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지만, 그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더 나빠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